네,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추후 배상 문제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7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도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아동 성폭행으로 형을 살아온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는데요. 앞으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얼마나 재수감될지 관심이 몰립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먹통 사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카카오 측의 입장부터 좀 들어볼 텐데요. 화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대비책이 부족했음을 시인을 했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중대한 시설인데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 답변이 굉장히 황당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사실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예. 센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서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한 것입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버 이중화 작업을 하였다고 발표하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만 하루 이상 서버 장애가 지속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데이터 백업 체계와 재난 대응 방식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단순히 이제 카카오톡 정도가 안 된 게 아니고 네네. 관련된 그런 뭐 플랫폼들이 다 먹통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700만 명의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인데 네. 보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 전기통신 영무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이 전기통신 영무가 중단된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규정들은 유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무료 이용의 경우에는 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과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배상을 받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멈춰선 게 카카오톡뿐만이 아니고 카카오 내비, 그러니까 어디 갈 때 길도 못 찾고요. 카카오 택시도 못 부르는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카카오 페이 또 당연히 멈춰섰으니까 뭐 지불도 안 되고 카카오 뱅크도 또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음 홈페이지 뉴스 서비스도 일부 또 다운이 됐었고 음악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우리 일상이 거의 다 멈춰선 상황이고 네네. 플랫폼에 이렇게 며칠 동안 멈춰선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초유의 사태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카카오의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상당 부분 유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 보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카카오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법제처가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체계가 단순히 민법상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예. 전기통신 영무 제공 중단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고 예.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SK CNC가 데이터 백업을 보관하는 관리 주체로서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서버 다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일종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SK CNC라는 이행 보조자를 이용하였고 그 예.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예.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지금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규모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 서비스 이용하는 뭐 택시 기사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피해가 지금 컸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랬을 때 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단순히 멜론 등 일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쿠폰을 발급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에서 예. 배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정도 연장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생업 자체에 지장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나 대리운전기사,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카오에 손해배상 약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손해배상의 기준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액에 예정된 금액대로 그대로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이 금액만 배상해 준다면 그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추가 배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모 통신사의 통신장애로 대리운전 기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미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준 경우에는 추가 배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다수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집단 소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회사의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금액대로 적절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부분이요. 네. KT 통신장애였었잖아요. 그때는 보상이 어떻게 됐었어요? 사실 기간통신 사업자나 부가통신 사업자, 즉 전기통신 영무 제공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기업으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국가, 즉 소관 업무부처인 방통위가 직접 개입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 KT 아현지사 사태의 경우에도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제기되기 전에 KT 아현지사가 방통위와 협의해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을 넘어서는 배상을 해주고 사건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에 따라서는 업무에 지장을 받은 기간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장기간, 즉 7일 이상 업무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배상해 준 바가 있는데 이는 약관상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와의 협의하에서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굳이 집단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관기관과 협의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워낙에 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였기 때문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한 대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그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이제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이 사고를 대비한다면 어떤 준비가 좀 가능할까요?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로 나뉩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는 이 전화나 인터넷 접속 등 그 음성과 데이터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주고받도록 영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대표적으로 통신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사업자가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비해서 관리 감독이나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상태이므로 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대기업의 이런 규모에 비춰볼 때 이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인수합병 시 규제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가통신 사업자인 카카오톡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에 스타트업이라는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완화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일상을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했으니까 그에 네네. 따른 또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또 꼭 물질적 피해만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집단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네. 집단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물질적 손해를 넘어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는 통상 손해라기보다는 특별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입증 방법으로는 카카오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상 국민들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만 하루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정한 업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편적인 메신저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사업자로서는 충분히 정신적 고통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낸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그 김근식 그 재수감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수감이 됐는데요. 어떤 이유로 다시 재수감이 됐나요? 김근식이 지난 2006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피해자가 언론 보도를 보고 지난 2020년 12월에 인천 계양경찰서에 과거에 자신이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1년 7월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데 김근식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아주 오래전 사건이다 보니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주민등록증 사진 그리고 수감 시의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그 당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혹여나 과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주변에 사실을 알린 점도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신고된 지 2년 가까이 된 시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그 시기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만 심사 종료 이후에 2시간 만에 발부한 것은 신속하다고 할 수 있어도 성폭행 영장 실질 심사를 1시간가량 진행한 것은 신속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다툼이 이루어졌고 법원도 그 자리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 뭐 일단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하는 이제 분위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당분간은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좀 이례적인 그 신속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여론에 의한 결정인가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마땅하고 적어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검찰이 적어도 2-3달 내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입증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통상적인 사건처럼 불구속 기소가 합당한데 김근식이 곧바로 석방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다소 다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면도 분명히 있었고 사안의 시급성이 또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판단했다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재수감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 법원의 판단을 또다시 이제 김근식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었으므로 검찰은 10일 더하기 10일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법원은 한 신급당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6개월 20일 정도는 김근식의 수감 상태가 지속됩니다. 아마 그 사이에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2006년 당시 미성년자,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등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법률에 따라 형을 정하고 집행해야 예. 합니다. 아울러 이미 2006년 1년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 김근식은 형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었다면
다른 사건들과 합쳐서 재판을 받았겠죠. 통상 예. 피고인은 여러 사건들을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에 더 유리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형법은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당시에 저지른 범죄 동시에 재판을 진행했을 때 피고인에게 어떤 형이 선고된지를 예상하고 그에 상응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당장 구속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에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례에 따라 생각보다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이라면 징역 4년 이상이 선고됨이 합당한 사건이지만 이에 따른 기준이라면 징역 3년도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어쨌든 김근식의 출소는 막았고 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안심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미봉책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